목뼈가 안 좋아서 두통이 생긴다. 이런 생각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두통은 경추성 두통이 가장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락한의원 원장 김종혁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한방 토크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두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두통은 증상과 원인이 천차만별인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가설과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사소하지만 다양한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통과 편두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편두통은 두통의 한 종류입니다. 처음 이 말이 생겼을 때는 말 그대로 한쪽이 아프다 해서 편두통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용어의 뜻이 바뀌어서 양쪽이 아파도 특별한 원인이 없이 생기는 두통을 편두통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약간 이상하죠? 양쪽이 아파도 편두통이라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의미가 또 조금 더 바뀌어서 머리, 혈관의 기능 이상으로 생기는 발작적이고 주기적인 두통을 편두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벼운 두통이 올 때마다 타이레놀을 먹는데요. 두통약 혹은 해열제를 자주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타이레놀을 비롯한 두통약 자체가 몸에 굉장히 해롭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통의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통제로 두통을 덮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몸 안에 있는 원인이 고질병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고질병 때문에 두통도 같이 고질화되는 그런 경향은 있겠죠. 그래서 두통약 먹는 습관을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통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 왜 그런가요? 편두통만 여성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에 예민하고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치즈, 초콜릿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뇌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결과로 편두통이 잘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습성을 남성이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편두통이 잘 생깁니다. 그 외 경추성 두통을 비롯한 다른 두통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비율로 일어납니다. 때로는 이마 통증, 때로는 안압 통증, 뒤통수 통증 등 매번 통증이 생기는 부위가 다른데요. 부위에 따른 차이가 있나요?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부위에 따라서 원인이 대체로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마가 아프다 이렇게 하면 목 앞에 근육의 문제인 수가 많습니다. 목비근이라고 부르죠. 이쪽 근육의 이상으로 아픈 수도 많고요. 이마 약간 밑에 눈썹 사이 근처가 아프면 축농증 때문에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코 안에 농이 차서 생기는 두통이죠. 눈알이 아프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눈알이 아픈 두통은 목 뒤쪽에 근육이 굳어져서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목 뒤쪽에 근육이 굳어서 머리를 뚫고 눈까지 통증이 오게 됩니다. 머리 뒤쪽이 뒤통수가 아픈 두통이 가장 흔히 생기는데요. 그거는 경추가 약해서 목 뒤에 근육이 굳어서 생기는 수가 제일 많습니다. 환자로 가장 많이 오는 두통 유형은 무엇인가요? 경추성 두통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두통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커피를 마셔서 두통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관찰해보고 그 사실을 알아서 커피를 안 마시게 됩니다. 체해서 두통이 생기더라 이런 분들은 역시 음식을 조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뼈가 안 좋아서 두통이 생긴다 이런 생각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두통은 경추성 두통이 가장 많습니다. 두통 예방에 좋은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바른 자세가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 우리가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선책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자주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라.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어난 김에 등을 한번 쭉 펴서 심호흡을 하면 목뼈가 바로 펴지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순환이 잘 되고 두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